자,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스케치업 2019년도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버전과 어떠한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림블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퍼스널 여기 퍼스널 들어가셔서 스케치업 프리 버전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해보시면은 같이 따라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세분화된 것도 눈에 띄네요. 일단 뭐 개인용으로 스케치업 프리 트라이얼 버전이죠. 프리 그리고 샵 프로 버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거죠. 전문적인 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샵도 있고요, 프로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케치업 스튜디오라는 것이 새로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변동된 게 있는데, 이제는 연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변동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어도비사의 그 포토샵이라든가 프리미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간 단위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1년간 사용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도 한 방에 좀 이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연 단위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 버전을 2018년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바로 2019년도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뭐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2019년도 버전에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나온 것도 없기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전 버전을 계속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케치업 스튜디오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제가 좀 옵션을 좀 봤는데 프로랑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 추가된 점이 여기 보시면은 세파이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보니까 이 세파이라가 이 그 실시간으로 이 빌딩 환경 분석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회사를 세파이라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 거냐면은 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빌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 이 3D 모델 자체를 기반으로 이 효율성, 건물에 대한 효율성들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정보들 이제 분석하는 그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관리사라던가 뭐 더 전문적으로 건물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 세파이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어서 좀 새로운 거를 또 알게 된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파이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 세파이라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 버전이 스케치업 스튜디오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트라이얼 버전을 설치를 해보시고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좀 설치를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한번 어떤 점이 변동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 2019년도 버전을 실행을 시키시면 제일 처음 스타트업 메뉴로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 버전에서도 이 스타트업 메뉴에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 이 스타트업 메뉴 자체도 벌써부터 이 디자인 자체가 변동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뭐라 그럴까 세련되게 변동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즐겨찾기로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즐겨찾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섬세하게 변동된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아키텍처럴 그리고 밀리미터 밑에 유닛 단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손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동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업에서 제공되는 피규어도 변동이 됐네요. 보시면 마크라는 사람으로 피규어가 변동이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변동됐다라는 것도 하늘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크게 변동된 거는 없더라고요. 크게 변동된 건 없고 조금 이제 편의성이라든가 좀 추가됐다라는 거. 여기 이 디폴트 트레이, 이 트레이 창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이 경계선상 가까이 되시면 게이지 바로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절 가능한 것도 추가가 됐고, 근데 사실 뭐 그다지 뭐 항상 최소 사이즈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조절하셔서, 이게 최대로 줄인 거예요. 이게 최대로 줄인 거고, 뭐 최대로 늘린다면은 뭐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줄여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레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가장 크게 변동된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기능이 좀 많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자, 자 레이어 볼까요? 레이어 들어가셔서 벌써부터 변동된 게 보이죠? 보통 포토샵에서 볼 수 있는 눈 모양, 이제 온오프죠? 보고 안 보고. 원래 종전 버전에서는 체크 표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눈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대쉬라고 있는데 이게 선입니다. 선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점선이라든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파행되는 선들이 좀 있는데, 이 선들의 디자인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어, 레이어를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라인, 오타가 났네요. 라인으로 바꿔보고요. 자, 그룹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그래서 레이어 라인으로 바꿔주고요. 라인 바꿔주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점선이다 라고 해서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니다, 나는 점선이 아니라 또 다른 점이다, 완전 점점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선으로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2D 모양의 모델이 아니라 3D로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레이어 자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뭐 또 다른 뭐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점선이 원하는 점선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여기서 계속 또 다른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 기능이 여러 가지, 뭐 많은 기능은 아닌데 조금 변동되고 점선에 대한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것만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큰 기능은 아니고,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 기능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 점선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줄자 도구가 조금 편의성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까이 두시면 바로바로 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면적, 이 줄에 대한 길이 바로바로 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바로바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드 포인트 인 그룹에서 이 중간점에 대한 치수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되시면 on face in 그룹, 이 면에 대한 면적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도 줄자 도구에 대한 편의 기능 가 추가가 됐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트림블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어,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별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조금 제가 좀 어,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좀 고리타분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거는 좀 제가 잘 써보질 않아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계속 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 이 스케치업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꼭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꼭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종전 버전, 뭐 아니면 그보다 전 9버전이어도 사용자가 조금 뭐 편의성이 계속 추가된 것 외에는 뭐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디자인을 하셔도 뭐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9 버전 스케치업 2019년도 버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제 2019년도 버전이나 혹은 2017년도 버전 혹은 2018년도 버전을 좀 번갈아 가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뭐 꼭 버전이 틀리더라도 이제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